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덜러라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그 면접관 질문에 답변하기 시리즈 영상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 질문은 이거래요. 이게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네카라쿠베 2차 면접에서 그때 이제 그 면접관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네요. 메모장에 입력한 글이 파일로 저장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물어봤대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CS 이론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핵심적인 용어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메모장 그러면은 이제 GUI를 갖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인데 요런 게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원리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키보드라고 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생성된 입력 데이터, 사용자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휴먼 인풋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이 정보라는 거는 저장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라는 게 또 윈도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해야 돼요?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파일 나왔고 저장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가 꼭 나와야 되냐? 두 가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일단 블로킹이냐 아니면 넌 블러킹이냐, 이 얘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싱크로너스 IO냐, 이거 어싱크로너스 IO냐, 이제 이건데, 블로킹이냐 넌 블로킹이냐,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더불어서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한다.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메모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걸 글쎄요, 메모장이 윈도우에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윈도우 환경이라고 좀 가정을 해 본다면, 이제 그런 경우, 그렇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에서 만약에 윈도우다 그러면 이제 NTFS 파일 시스템이 되겠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ext 파티션일 거고, 이제 애플의 이제 파일 시스템도 있으니까, 뭐가 됐든 어쨌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파일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비동기 입출력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on-blocking I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차별화되고 싶다면 이 non-blocking하고 가상 메모리를 섞어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아마 질문자는 이거 물어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대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잘난 척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GUI 얘기까지 잔뜩 늘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요청을 하신 분은 김로가니 님이신데, 제가 이제 IT 강사들이 돈 잘 버냐 이런 얘기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두셨어요. 일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 좋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번외라고 하셨는데, 네카라쿠베 2차 면접 보신 분이 있는데 면접 질문이 뭔지 물어봤더니 컴퓨터 켜고 메모장을 킨 다음 아무 내용이나 쓰고 저장을 누르면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잠깐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컴퓨터 키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이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바이오스라고 있어요. 네. 이거부터 이제 그 부트롬 이게 딱 뜨면은 이제 부팅 화면 나오고 이러잖아요. 거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조금 아닐 것 같고, 무슨 네카라쿠베에서 이 얘기를 물어볼까? 네,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을 켰고,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시작점이 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 부분 답변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부가적인 얘기니까 그 GUI 얘기까지는 좀 해보자. 우선은 이제 메모장이란 뭐냐,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나누는 크게 분류가 한 3종류 정도 종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구조 가지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선은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파일 입출력을 하냐 안 하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 워드다 그러면은 MS 워드라고 하는 뭐 docx인가요? 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뷰어를 하든지 에디팅을 하든지, 그러니까 파일하고 연결된 어떤 편집기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보통 보면은 이걸 몇 가지 형태로 나누냐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도큐먼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요. 이 도큐먼트가 싱글인 경우가 있고 멀티플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그러니까 그 화면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뷰 화면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뷰 화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글자 찍힌데 이런 데 있죠. 이게 뷰 화면입니다. 그래서 뷰만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대화 상자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작업 관리자처럼 이렇게 뭐 팝업 하나 팡 떠가지고 별내용 없이 심플한 어플리케이션들, 이게 이제 대화 상자 기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따지면 대략 한 4종류겠죠. 하나, 둘, 셋, 네 종류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싱글이냐 멀티냐는 이제 멀티플이냐는 도큐먼트가 여러 개냐 아니냐 그 차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이제 윈도우라는 것으로 좀 특정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윈도우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달라요. 10하고 11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GUI 구조상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가 큰 틀에서 보면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윈도우의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갖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윈도우 10하고 11에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윈도우 10에서는 뭐냐면 SDI라고 해서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메모장 하나에 텍스트 파일 하나만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보고 싶으면 메모장을 여러 번 띄우면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11에서 MDI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기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데 탭하면 늘려가면서 화면 여러 개 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늘려가면서 여러 문서를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게 돼 있죠. 이게 이제 MDI.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그 인터페이스 도큐먼트를 보여주니까 멀티플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구조로 바뀌었다. 요런 거를 이제 윈도우에서 개발할 때는 이제 그 MFC라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런 걸로 개발할 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C 에디트 뷰라고 있어요. 이걸 파생시켜 가지고 뭔가 개발해 버리면 노트패드 같은 놈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클래스 이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디트 뷰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뭐 깊이 알 필요 없고요. 에디트는 뭐냐? 여러분 메모장처럼 글자 입력되는 거 있죠? 네, 이런 거. 그 다음 뷰는 뭐냐? 윈도우 화면이요. 그러니까 네모예요, 네모. 그러니까 글자 입력 가능한 네모, 윈도우. 그러니까 이제 에디트 뷰라는 것으로 이제 윈도우에서 특히 MFC에서 이제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이건 뭐 그냥 몰라도 좋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서 편집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이해가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또 따지고 앉았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게 C나 C++ 같은 코드가로 만들 수도 있겠고, 뭐 C샵이라든지 아니면 자바 같은 언어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C++은 네이티브 코드라고 하고 C샵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지드 코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은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너무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자면, 우선은 이제 C++로 만들어진 네이티브인 경우, 그리고 운영체제가 윈도우인 경우, 윈도우라면 윈32 API 구조 혹은 MFC로 개발된 네이티브 응용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제 MFC라는 거는 윈32 API에 대한 랩핑 클래스 형태로 제공되는 윈도우 GUI 그 프레임워크이거든요. 내부 구조는 윈32 API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 GUI를 갖는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제 요거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요건 중요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아는 척 용이고,
그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은 뷰 윈도우, 그러니까 글씨가 내가 키보드를 입력하면 화면에 딱딱딱딱 찍히잖아요. 그 글자가 찍히는 영역, 그 윈도우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에 저장돼요? 네,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자, 메모장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인스턴스화 한다, 즉 실행한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겠죠. 근데 이 프로세스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운영체제인 윈도우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인데, 모든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고유한 메모리 영역을 갖죠.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당연히 따로 갖게 됩니다. 이 공간 어딘가에 이 뷰 클래스, 이 뷰 화면 윈도우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영역 속에 이 텍스트들, 글자들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키보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키보드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키보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판을 막 타자를 쳐요. 이걸 타자를 쳐. 그러면 타자 치면 어딘가에 입력이라고 하는 게 뭐 윈도우 화면에 이제 글자가 찍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사용하는 OS가 이제 영문이냐 아니면 한글 윈도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환경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키보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이고, 이 하드웨어를 운영체제가 말 그대로 이제 관리하면서 얘가 이제 뭔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인터럽트를 핸들링해서 어떤 하드웨어적 신호가 왔는지 보고, 그걸 하나의 뭐라고 간주하냐면 하드웨어적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키보드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휴먼 인풋 디바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키보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우스도 이제 휴먼 인풋 디바이스인데, 얘네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이라는 것이 하드웨어 수준으로 간다. 하드웨어 한 개한테 기본적으로 특별한 세팅을 바꾸자, 뭔가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하나의 신호가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작동 중인 프로그램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로 이걸 분배를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OS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드웨어 이벤트를 메시지라는 형태로 윈도우는 바꾸고 정보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입력 이벤트는 어떻게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를 입력해 이벤트를 OS가 직접 처리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신호인 거고, 그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만약에 캡슐럭 키를 눌렀냐, 아니면 이제 한글 상태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 아니고 OS 설정상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input 할 수 있는 이제 입력기가 이제 뭐 한글 입력기가 이제 액티브 돼 있냐, 그거에 따라서 같은 신호라도 어쩔 땐 영문이, 어쩔 땐 한국어가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로케일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뭐가 이제 같은 신호라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하드웨어 이벤트를 OS가 직접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운영체제 수준의 시스템 큐라고 하는 거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요. 왜냐면은 이 큐라는 게 등장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데,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순서를 준수해야 됩니다. 내가 A 치고 B 치고 C 쳤으면 화면에 A, B, C라고 입력이 돼서 출력돼야 되죠. A하고 B하고 바뀌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유지하다 보니까 Q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운영체제 수준에서 이러한 입력을 하나의 그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Q 형태로 당연히 되어 있고, 그걸 시스템 Q라고 합니다. 이거는 MS 윈도우 뿐만 아니라 GUI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가 대부분 다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닌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다 그렇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OS가 그때 선정을 해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휴먼 인풋 디바이스는 요거, 즉 프로세스가 여러 개 실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인풋 포커스를 받은 대상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메시지 큐라고 하는 걸, 윈도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요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큐에서 메시지 큐로 전달을 합니다.
자, GUI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요, 작동 원리가 다 똑같아요. 뭐냐? 이벤트 루프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이벤트든 뭐든 그 이벤트가 시리얼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큐에 담겨 있을 때 그걸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게 뭔 소리인지 해석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GUI를 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MFC니 윈사민이 뭐 다 필요 없고요. 뭐 Qt를 프로그래밍을 하시든 뭐 여러분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뭘 하든 다 똑같아요.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을 채택한다. UI 있는 애들은 다 그렇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걸 스레딩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보통 싱글 스레딩이죠. 싱글 스레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스레드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보통 이제 메인 이벤트 루프가 담겨 있는 메인 스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한다. 기본적인 가공은 OS가 해준 거고 그 하드웨어적 신호를 영문 A라고 할지 소문자 그 영문 A도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 다음에 그게 한국어라면 한글인지 이런 것까지 OS가 처리해서 전달돼 주면 그걸 화면에 찍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제 그 찍어주는 것까지 OS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걸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요. 자, 넘어가고요. 자, 한 가지 그 입력기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드웨어 신호가 똑같다. 그러니까 같은 키를 눌렀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가 A라는 키를 눌렀을 때 이게 한국어로 보면 미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캡슐룩이 눌렀으면 대문자 A 아니면 뭐 그다음 한국어 입력 상태라면 미음으로 바뀌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이제 영문 상태냐 아니면 다른 언어 상태냐 그래서 입력기가 뭐가 선택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OS가 변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레아 한글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잖아요. 그럼 이 한국어 입력기를 아레아 한글에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사람 피곤하게 할 때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글 소프트웨어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좀 가끔 이제 그 내 의도와 다른 입력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제 그 충돌이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입력기 중에 입력기라고 하는 것은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만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정보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찌됐건 이런 하드웨어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로 간다? 예, 메시지로 변환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핸들링, 처리에 따라 가지고 뭔가 화면에 이제 글자가 출력된다든지 이런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하드웨어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 수준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키를 프레스했다, 눌렀다, 혹은 띄었다, 누르고 있다 등등등. 그러면 이런 것은 전형적인 하드웨어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 키보드를 관리하고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럼 이 드라이버가 그걸 캐치한 다음에 OS 수준에서 블라블라 처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Q가 나오고 어쩌고 뭘로 바꾸고 해가지고 인풋 포커스를 받은 놈이 있겠죠. 그러면 인풋 이 포커스를 받은 놈한테 얘가 이제 그걸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화면에 이제 글씨가 출력이 쫙쫙쫙쫙 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입력이 됐다. 그래서 화면에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 비디오 디바이스가 있다면 여기 중간에는 뭐가 있게 돼 있냐면 그래픽 엔진 부분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픽 엔진을 추상화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통 디바이스 파일이라고 하죠. 디바이스 파일.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이제 이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다른 수업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C 언어에서 이제 fopen 같은 함수가 있는데 장치 파일 con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파일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write 모드로 열어가지고 출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파일이 출력이 난다. 근데 그 파일이 장치 파일이 콘솔이다 보니까 글씨가 어디에 찍힌다? 네, 화면에 출력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C 언어 교육할 때 제가 다 했단 말이죠. 참고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이 그래픽 엔진을 추상한 파일을 이 프로세스, 즉 GUI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걸 오픈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없더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CLI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겠죠.
이 콘솔이라는 장치를 추상한 파일을 오픈한 상태에서 그 파일에다 라이트하게 돼요. 이것 또한 파일 입출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바이스 그래픽 엔진 쪽으로 이 정보가 내려가고, 그러면 얘가 비디오 디바이스 드라이버한테 그걸 전달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그 정보가 비디오 디바이스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 하드웨어랑 즉 주변 기기와 컴퓨터가 통신할 때는 인터럽트를 이용을 하게 되죠. 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폴링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운영체제 수준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블라블라 처리가 나서 이 모든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유저 모드에서 어플리케이션하고 커널 모드로 뭔가 이제 모드가 전환될 때 요것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좀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웨이트 타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리얼 타임 OS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씩의 지연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이 비디오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HDMI 케이블로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가 됐든 뭐가 됐든 모니터랑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 비디오 디바이스가 모니터에다가 이제 그 정보를 출력할 때니까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된 모습대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겠죠.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래픽 엔진에서 해줘요.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래픽 엔진이 뭐 구형 엔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요게 이제 모델이 바뀌면서 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운영체제마다 저마다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디바이스에는 또 GPU가 있잖아요. 이걸 또 활용한 가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의 작업이면 이제 GPU 가속 같은 건 필요하지가 않다. 그냥 비트맵을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 분리해주는 정도만 해도 모니터에 출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이래요. 1번 하드웨어를 여러분이 키보드를 눌러요. 그럼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인지했다가 OS 수준에서 이거를 이제 인터럽트 폴링하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작동하게 되고, 그럼 내부에서 블라블라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메시지 큐 거쳐가지고 응용 프로그램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화면에 지금 뭐가 찍혔냐? 그거는 아니고, 모든 프로세스가 가지고 이제 파일을 개방하게 되겠죠. 근데 이 파일 중에 그래픽 엔진을 추상한 파일을 열어가지고 오픈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전달받은 내용을 전달해주면은,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 데이터겠죠. 그럼 얘가 그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움직이는데, 당연히 비디오 디바이스고, 잠깐 5번, 6번, 그러면 7번 장치 움직여가지고 얘가 8번 모니터 출력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 그려지는 건 이거는 이제 OS의 그래픽 엔진 파트에서 알아서 해준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아는 척,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많이 아는 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문자를 파일로 저장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파일로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파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냐,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커널에 존재하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면 이걸 운영체제가 일반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접속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접속해야 되냐? 이 추상화된 파일이라는 파일 형태로 생겨먹은 추상화된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걸 통해서 입출력을 해야 된다. 맞죠? 네, 이렇게. 그럼 이 파일에다가 대고 여기에다 대고 write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write 할 수 있겠죠? 여기다 대고 만약에 write를 한다. 그러면 이 파일에 write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보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요런 사용자가 어떤 입력한 문자열이 있겠죠? 이 입력한 문자열, 그게 이걸 텐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데이터인 거고, 이 데이터를 write 해달라, 어떤 데이터를 라고 해가지고 운영체제한테 이 파일한테 write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파일 시스템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 파일 시스템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어딘가에 저장을 하겠죠. 근데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 안에 이제 2차 메모리 형태일 텐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USB 썸디스크일 수도 있고, 하드 디스크일 수도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write라는 걸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write, 즉 이 파일을 저장하는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write가 있는데,
write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write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문자를 집어넣었어. 이거를 write 해줘 라고 했어. 그러니까 C 언어 코드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콜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wait가 걸려버리죠. 언제까지? 이 함수 반환할 때까지. 근데 이 write를 콜하는 순간 여기에다가 정보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반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전달되고 밑에 내려가서 하드웨어 쓰기가 발생하는지를 웨이트 하지 않고, 그거 웨이트 안 하고 그냥 반환. 그러면 뭐예요? non-blocking IO. 네. 그 IO가 끝날 때까지 이 메모리 요거 날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그 입력한 문자열이 저장된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락이 걸리죠. 그래서 실질적인 쓰기가 알려지면 끝나면은 그때 얘가 이제 콜을 해주죠. 비동기적으로 어싱크로너스하게 알려주죠. 야, 정말로 파일이 분류 끝났어. 그러면 얘는 저장됐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런 메모장 같은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이런 non-blocking IO를 하지 않아요. 뭘 하게 되냐면 얘는 그냥 블로킹 I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킹 IO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드웨어에 정말 써졌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그렇다라고 판단될 만큼, 즉 쓰기가 모두 끝났다고 할 때까지 웨이트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 문자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로 막 이상한 거 난독화된 거 뭐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악성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 저장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쓰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할 수도 있죠. 왜? 여기에 이제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있다면.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있으면 파일 시스템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에 이렇게 뭘 집어넣나요?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집어넣는데 요걸 보통 이제 실시간 감시 엔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IO 리퀘스트가 타고 내려갈 때 이렇게 얘가 그걸 잠깐 홀드하고 있다가 안티바이러스한테 물어봐요. 이거 바이러스냐 아니냐. 근데 얘가 어이씨 그거 바이러스인데 악성 코드인데, 그러면 저장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겠죠. 안티바이러스가 IO 리퀘스트가 이렇게 타고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로킹 IO도 IO인데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입력한 문자열이 만약에 악성 스크립트 같은 걸 여기에 썼다면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에서 이걸 차단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실패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버무려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입력한 어떤 문자열이다 라고 한 것들, 이거 어디 저장된다라고 그랬냐면 메모리에 저장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범용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는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뜻하죠.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상 메모리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미친 경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어떤 놈이 타자를 치는데 1GB 분량을 타자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1GB만큼 타자를 치려면 이제 글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야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제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했을 때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4GB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거 이제 메모리 파티션이 딱딱딱 잘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2GB가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1기가를 라이트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기가라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기가 중에 유저 모드 기가 공간이 겨우 2GB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를 어디다 쓰든지 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상 메모리 상의 메모리 공간이라는 건 페이지라는 단위로 쪼개져 있죠. 이렇게. 요거 하나가 페이지라고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이지 공간이 웬만하면 램 쪽에 있는데 만약에 램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스왑 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량의 문자를 만약에 키보드로 입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뭐 타고 가면은 이런 페이지가 램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쫓아갔더니 이렇게 뭐 요런 데 와버릴 수도 있다. 즉 이런 식으로 스왑 아웃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페이지 아웃 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이래 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럼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상 메모리 공간에서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는 하드디스크 상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걸 읽어와.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램으로 옮기든 어떻게 하든 이쪽에서의 뭔가 입출력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걸 또 옮기고 이런 작업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정보를 일부 램으로 또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그게 라이트가 돼서 넘어가는 구조로 뭔가 입출력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non-blocking 블로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가상 메모리 상에서 이런 문자열 데이터를 만약에 이 경우는 이제 리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리드는 만약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리드를 했을 때 이건 비동기인 경우가 있냐? 특별하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리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블로킹 IO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까지 락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문자를 메모장으로 뭔가 다루게 되면은 1기가쯤 되는 걸 열어버리게 되면 화면이 이제 GUI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리드 과정에서 그 IO 블로킹이 걸렸을 때 그게 끝날 때까지 얘가 이제 블로킹,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화면이 멈춘 거죠. 화면이 멈췄다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이벤트 루프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메인 스레드에 있거든요. 그 이 메인 스레드 쪽에서 더 이상의 핸들링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GUI가 블락된 것처럼 서버리는 이제 프리징 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죽은 건 아니고 IO가 끝날 때까지 반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량의 문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처리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미안하지만. 자,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네이티브 코드가 아니라 매니지드 코드로 만들었다. C샵이나 자바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버추얼 머신이 개입하게 됩니다. 자바 같은 경우 당연히 JVM이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보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JVM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버추얼 머신 프로세스가 따로 떨어지거나 그 버추얼 머신 위에서 뭐가 돌고 있거나,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건 누가 갖는 거예요? 예, 버추얼 머신 프로세스가 갖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가 갖고 있는 버추얼 메모리 프로세스 공간 어딘가에 이제 그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파일 IO를 하라고 하니까 이 모든 입출력의 얘기는 이제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아니죠. 뭘로 바뀐다? 버추얼 머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그 버추얼 머신 프로세스가 자신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은 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한 OS의 어떤 그 구동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것도 그건데 이 JVM 내부에서 이걸 그 가상 메모리 공간을 조금 그 미리 확보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성능 높이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 JVM을 뜯어서 설명하거나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 공간에 어떤 페이지가 있으면 그게 어디랑 사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JVM 같은 이제 버추얼 머신이 이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얘기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 네,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 네이티브 방식의 어플리케이션하고요, 여기에다가 뭘 섞는 거냐면 엣지 같은, 윈도우 같으면 이거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웹브라우저입니다. 근데 이 엣지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뭘로 구동을 할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윈도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캡션 닫기 버튼 최대화 최소화도 있고 여기 메뉴도 있고, 근데 여기 화면 중간 있죠? 여기가 엣지가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동시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러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결합해서 작동할 때 이런 방식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뭐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 런타임 바이너리가 결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즉 컴 모델을 적용하고 엣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그러면은 이 에디터 화면이라는 게 뭘로 구동이 되냐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버추얼 머신도 있고 엣지가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엣지 내부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이제 V8 엔진을 쓰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이런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만약에 이제 그 메모장이다. 이래 버리면은 얘가 또 이제 컷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얘가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아웃 프로세스 같은 별도로 빠지는 경우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윈도우의 일반적 형태로 간다면 인 프로세스 서버로 작동시켜 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이 분리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읽어서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네, 여기에. 예, 그래서 그걸 또 일로 옮기고 어쩌고 한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해갖고 파일을 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얘기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뭐 글쎄요 어지간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뭐 커널 드라이버 저 어디 내려가서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정리하셔서 지금 딱 키로 잡은 거 있죠. 가상 메모리하고 넘블로킹, 블로킹,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조금 예쁘게 휴먼 인풋 디바이스 어쩌고 이벤트 루프가 어쩌고 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냐 뭐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시기 아는 척을 해주시면 잘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